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맛은 물론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겉모습까지 책임진다. 디저트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프랑스 디저트 장인들을 소개합니다. 아이슬란드의 태권도 가족이 떴다. 아이슬란드 유일의 태권도 사범 스노라손 씨. 프로포즈할 때도 도복띠를 선물했을 정도로 태권도 사랑이 각별하다는데 그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눈물은 이제 그만. 당당하게 자신이 입양인임을 밝히며 한국을 알리는 미네소타의 한국계 입양인들. 그들의 한국 사랑을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 한 네트워크의 박은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사실 시내에는 거리에 차가 한산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국내에 계신 분들은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에 가든 무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겠죠. 자기가 익숙하던 곳을 떠나게 되면 건강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건강한 휴가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떤 휴가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준호, 손심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 같은 경우는요. 제철 과일을 따라서 휴가를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특히 또 휴가하면은 거리가 너무 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경북 김천하고 전라북도 임시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천하면은 바로 자두의 주산지고 너무 맛있죠. 자두. 예. 그다음에 임시라면 또 복숭아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 두 곳으로 아마 가가지고 계곡에서 붕덩붕덩하면서 그 과일 그냥 아삭아삭 먹는 그 재미가 좋을 것 같아요. 복숭아는요 아삭한 그런 맛으로 먹으면 제일 최고인데요. 네. 저는요 수박을 똥을 이렇게 머리 뚜껑을 써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가까운 농촌을 가가지고 농촌 체험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팜스테이 이런 거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휴가지 결정 못하셨다면 두 분의 추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과일 말씀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은 디저트 어떤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여성분들은 사실 밥보다도 디저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예쁜 모양 때문에 그 맛도 맛이지만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는 게 바로 디저트인데요.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는 어떤 디저트가 유행하는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멋과 낭만의 도시 파리. 패션과 더불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바로 요리인데 메인 요리에 이어 전 세계인의 디저트 입맛을 사로잡기에 나섰다. 화려하게, 먹음직스럽게, 예쁘게 멋이 맛을 결정한다. 일단 눈으로 보면 안 먹고 못 빼기는 디저트의 두 주인공을 만나보자.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파티스리들. 그 감미로운 맛에 빠져들면 또다시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밀프이의 영혼을 입히는 남자로 유명한 깔 마를레티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근처에 있는 영화 아멜리의 촬영장보다 더 명소라는 이 가게. 무슨 가게인고 했더니 과자를 판다.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군침이 도는 파티스리들. 거기 침 좀 닦으시죠? 이곳을 찾은 사람들, 화려하고 예쁜 모양에 한 번 놀라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두 번 놀란다. C'est magnifique, c'est vraiment somptueux, ça fond dans la bouche. J'habite pas à Paris, j'habite dans la banlieue, donc mais je suis venu exprès ici pour. 과자의 생명은 디자인. 프랑스인들의 디저트 입맛을 사로잡은 이 사람, 칼 마를레티다. 아침 6시, 칼 마를레티의 일과가 시작된다. 오늘 만들어야 할 과자는 20종류 이상. 가게에 내보낼 것과 예약 주문 들어온 것을 혼자 만들려면 빠듯하다. Alors ce que j'aime bien arriver de bonne heure pour préparer le terrain pour les équipes. Donc leur faire des listes de travail,
mettre en route, voir si tout fonctionne bien. Et quand l'équipe arrive, après, on commence tous à travailler en même temps. 그런데 빵을 굽다 말고 펜을 잡은 마를레티. 과자 디자인이 생각나서라는데 메모지에 급하게 그리는 그림은 다양한 과자를 맛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밀푀유 때문. 한국에서도 영원히 느껴지는 과자로 소개돼 인기를 끌었는데 천겹의 잎사귀라는 뜻으로 여러 겹을 이루는 페스트리 안에 달콤한 크림이 들어간 프랑스식 고급 디저트다. 온도는 항상 160도 이상. 한 번 구워낸 후 캐러멜을 발라 다시 구워낸다. Le feuilletage est bien caramélisé. Donc là, ça a mis 10 minutes en tout, 2 minutes de plus. 달콤한 크림을 짜놓고 3단 콤보를 만들어주면 완성! 아, 참 맛있겠다. Feuilletage qui développe bien, donc le feuilletage, faut le manipuler avec délicatesse. Il y a la cuisson aussi pour avoir un beau caramélisage. Et puis bien entendu après le dressage à la poche. 빠른 손놀림으로 다음 과자 준비에 들어가는데 딸기와 커스터드 크림을 샌드한 마카롱. Voilà, c'est la première chose qui va attirer l'œil. 산딸기를 듬뿍 얹은 딸기 파이. 비스킷 안에 달콤한 초콜릿을 얹은 초코파이까지. 그의 과자들은 화려하고 예쁘다. Esthétiquement, voilà, c'est la première chose qui va attirer l'œil. 유명 호텔과 카페 파티쇼를 지내며 화려하고 예쁜 파티스리로 주목받은 칼 마를레티. 20년의 화려한 파티쇼 경력에 가게 사장님이지만 손님은 직접 맡는다. 과자에 대한 손님들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인데 과자 하나당 가격은 7, 8천 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C'est quand un client me dit merci. Ou voilà, il m'achète par exemple un gâteau, il revient 10 minutes après me racheter le même parce que voilà, il m'a fait waouh. Ouais, ça c'est la plus grande satisfaction qu'on peut avoir. 다른 디저트 공예의 대가가 있다는 것. 넓은 작업장에서 작품에 열중하고 있는 이 사람. 근데 별로 힘 안 들이고 깎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깎고 있는 건 바로 초콜릿. 아니, 먹기도 아까운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C'était une période où on faisait beaucoup de pièces artistiques pour les buffets, pour les grosses compagnies. Et donc, il fallait toujours faire un dessert et très souvent un décor avec le dessert. Et c'est comme ça que c'est né. 독특한 상상력으로 초콜릿을 조각하는 남자, 파트릭 로제다. 장식용에 불과하지만 그는 조각품에 메시지를 담았다. 카카오를 경작하는 농부를 비롯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등 정말 예술이다 예술. 그가 초콜릿을 조각만 하는 건 아니다. 사실 그는 프랑스 최고로 손꼽히는 초콜릿 장인. 조각품을 보니 그의 가게가 맞죠? 조각품에 비하면 특별할 게 없는 디자인이지만 그 맛은 상상 초월. 여기 초콜릿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Patrick Roger, un des meilleurs chocolatiers de France. 파트릭 로제는 여러 가지 맛을 혼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한데 만든 초콜릿의 맛을 보느라 하루에 100개가 넘는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산단다. 초콜릿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일. 그가 만드는 초콜릿은 1년에 600만 개가 넘는다. 오래전부터 초콜릿 장인 자리를 지켜왔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데. Ah bah alors ça, ce sont surtout les clients. Il n'y a qu'une chose qui compte, c'est le nombre de clients et la qualité des bonbons de chocolat. On ne peut pas créer toujours, et surtout pas pour les médias, quoi. Ça c'est quelque chose, par exemple il y a un mot que j'aime pas, c'est le mot tendance. J'aime pas ce côté, c'est quoi la tendance? Alors bien sûr que chez nous on n'a pas cette... on crée beaucoup, mais il n'y a pas cette question de tendance.
요즘 그는 아틀리에 옆에 정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맛의 초콜릿을 개발 중이다. 과연 어떤 맛이 탄생할지 그는 벌써 들떠 있다. Elles sont toutes petites là. Donc il y a les fleurs. On pourrait faire des beignets de courgettes. Alors, les ruches, ça fait 1 an qu'elles sont ici. Et puis on va avoir la première récolte là en juillet. On va s'en servir pour nous, pour la fabrication. Parce qu'on fait du nougat avec, mais on fait aussi des chocolats. Toutes sortes de... Le miel, il rentre dans plein de compositions.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가. 입맛은 물론 보고 즐기는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인들. 디저트 디자인에 대한 이들의 노력이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인정받을 날을 기대해본다. 정말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쁘고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진호 씨 보시는 내내 군침 삼키셨거든요. 사실은요. 네. 저는 한국 토종이라 그 외국 가서 저렇게 뭐 밥을 먹고 할 때도 왜 뒤에 디저트 나오면 그 손을 안 대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익숙돼 있느냐면 네. 수정과 식혜, 숭늉. 네. 숭늉, 그다음에 떡. 우리도 왜 떡이 있잖아요. 떡 네, 가식 그렇죠. 그런 거. 네. 그 익숙돼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막 먹고 나서 저런 거 먹으면 이상할 것 같아가 안 먹는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그 디저트에 목숨을 건 사람인데 특히 그 왜 딸기 파이 보셨잖아요.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야, 너무 막 맛있고 침이 그냥 삼켜지는데. 치즈케이크도 좋아하잖아요. 예, 저는 케이크랑 디저트를 다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 분야의 장인들이 만드신다고 그러고요. 그분들이 대접한 그런 우리 파이를 먹고 또 이렇게 디저트를 먹으면 우리가 큰 여왕이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야, 정말 받고 싶습니다. 네. 치즈 파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더 대단하신 건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앞으로도 더 특별하고 예쁜 디저트로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아이슬란드에서 전해왔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태권도를 꼽으실 텐데요. 이제 더 이상 태권도는 우리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격투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태권도를 하는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아이슬란드에 직접 태권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아이슬란드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전해온 태권도 이야기 함께 하시죠. 인구 30만 명의 조용한 섬나라 아이슬란드. 이곳에 한국 구령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도 배 나온 아저씨도 한국 태권도를 취미로 즐기면서 부탁하는데 재미있는 태권도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인 스노라순 씨. 우연히 시작된 그의 태권도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른 아침 시거스테인 스노라순 씨의 집. 아니 어디 띠 장사라도 가시나 봐요. Most of this is all the belts and Geta krakkarnir the uniforms we use are mostly made in Korea. Geta krakkarnir fengið 스노라순 씨는 현재 아이슬란드에서 태권도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사범. 때문에 가르치는 일과 세미나, 심사, 태권도 연맹일 등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태권도 승단 심사가 있는 날. 아이슬란드에서 태권도는 걸음마 수준. 유단자가 전국에 20명이 제한된다. 몸짓이 뭔가 좀 어설프고 웃음도 자아내지만 이들에게 포기는 없다. 아, 사나이 울리는 송판이요. 하지만 응원에 힘받고 성공! 내친 김에 등 타고 격파까지! 아까 운아이 맞아요? I do fail some people in testing, and especially the higher degrees, a lot of people fail if they don't perform. So yeah, mental, physical balance, that's what we're looking for here. 높은 단의 심사가 이어지는데 확실히 아까와는 수준이 다르다. 참가자들 중에는 유난히 가족들이 많은데 아이슬란드에서 태권도는 가족 단위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가족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 Your father, he said he really enjoys coming as a family group. It's quite fun.
exciting getting the new belt? I haven't really given it that much thought, but I'm practicing here with my two boys, so it means family to me. Our family. Our family. So he is now going to take second dan, and so he dragged the whole family into this. First he took his little brother, and then his sister, and then us later on. So now we're here, and I think we will do this until we die. I think so. 특히 태권도가 아이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어머니들에게 인기다. He has a little bit attention disorder, and his ability to concentrate and be a better boy and control himself is getting much better. So for him this is great. He's learning how to control him. 참가자들은 승단 심사에 모두 통과. 아직은 기술 연마보다 태권도를 즐기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 We love Taekwondo! An example of a family Taekwondo club, as I was mentioning, I mentioned to them, this group you have small kids up to adults, and there's actually quite a few families where everyone is training, which is actually amazing. So, as I told them, it's a good group. 아이슬란드에서 태권도가 가족 스포츠로 사랑받기까지는 스노라손 씨의 힘이 컸다. 처음에 그는 태권도를 가라테인 줄 알고 배웠다는데 A year after I started, both of them moved back to their home country, and Icelandic Taekwondo had a problem with having no teachers. So actually I started teaching when I was, I think, an orange belt, which today would never happen. 할수록 태권도 매력에 빠져 94년 한국행을 선택. 태권도를 제대로 배운 후 아이슬란드의 유치원,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태권도를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구자의 길은 아직도 쉽지 않다. Difficulties as I see them now, we need more experience. I am the oldest teacher, more or less, and we need more experience to get the better players, the better fighters and everything. So we need more people.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 그는 이란에서 이주한 라피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라피는 2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온 유단자로 한국 선수권 대회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수상한 적이 있다. He's very experienced, is a good teacher and has a great pedigree. So it was just a dream come true, but we didn't even realize we were dreaming it. He just one day came and we just said, thank you God, or thank you Allah. 아이슬란드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는 15명. 그중 그라다소는 최고의 선수로 꼽힌다. 8살 때 우연히 쇼를 보고 매력에 끌려 태권도를 시작했다는데 아직 15살밖에 안 된 소녀지만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승단 심사장에선 초급자들과 겨룬다. 초급자들이 태권도를 재미있게 느낄 수 있게 스노라손이 마련한 이벤트다. I am teaching often little kids and it's just very fun. I love little children. 태권도 일에 전념하느라 가정엔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내는 모든 걸 이해해줬다. 아내 역시 태권도를 하다 만났는데 도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그 어떤 아가씨보다 예뻐 보였단다. Yeah, my wife, when she took her second dan, after her test, I proposed to her, and this was the engagement ring. So I asked the masters present to tie this around us as a symbol of fighting together through life. 태권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아이슬란드에서 스노라손 씨가 태권도 인구를 1,500명 가까이 늘릴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Taekwondo is, we have a full understanding about Taekwondo, so it's very important to us and our family, and
our clubs and everything. That's, like I said, it's our life. I don't know what we would do if we don't have taekwondo, really. Go crazy. Yeah, probably. 일본의 유도나 카라테보다도 뒤늦게 전파됐지만 아이슬란드에서 가족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태권도. 그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이슬란드인이 직접 태권도를 전파한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사실 인상적인 건 아이슬란드에서는 태권도가 가족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왜 꼬마 때, 어린이 때 잠깐 하고 많은 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이 태권도 안 하는 게 군대에서 전부 그 1단을 다 따고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들 네. 전부 1단이에요. 김종신 씨 몇 단이에요? 저 1단이에요. 고려형 뭐 태극형인가 할 줄 알고 지금 다 까먹었는데. 네.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는 왜 착 끊어지는 전문가들 아니면 그 안 하는 운동인데 저 아이슬란드에서는 왜 가족끼리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그렇죠. 이야, 정말 태권도 사랑. 아니, 또 우리가 사실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몰라라 하고 내놓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우리 손씨 아닙니까? 스노라 손씨니까. 네, 우리 손씨 부부는 정말 존경할 만한데, 아니 특히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태권도를 보급하려는 마음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것 같아요. 1,500명이나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직접 같이 도우러 갑시다. 아니면 진짜 그 주변에 그 태권도 관계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스노라 손씨 좀 도와주러 우리 너무 머니까 그냥 국기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사범 파견 내가 한 달 정도 네. 가르치는 것도 참 좋을 야, 방법인 것 같아요. 스노라 손씨 부부 만세입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니 그런데 스노라 손씨가 이제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이슬란드에 태권도를 잘하는 실력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에 부는 태권도 바람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나 사연으로 인해서 가족의 품을 떠나 외국으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동 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 입양 역사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주류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한국을 알리고 사랑하자는 모국인들이 있어서 또 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로 가보시죠. 머리를 매만지고 분장 중인 사람들. 활력과 기대가 충만한 현장인데 패션쇼를 위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곳 미네소타를 비롯해 보스턴과 시카고 등에서 온 한인 입양인들과 유학생들이다. 몇 시간 후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멋을 선보인다는 기대감에 연습이 한창이다. 미 입양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국 문화 알기에 나섰다. 뜨거운 모국 사랑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자. 전문인들로 구성된 입양인 단체 노팩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패스포트 투 코리아라는 그런 행사인데요. 함께 여러분도 가보실까요? 구성지고 흥겨운 사물놀이가락이 지나가는 쇼핑객들의 시선과 발길을 붙잡는다. 미국인 아빠 품에 안긴 한국인 꼬마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장단에 맞춰 연신 몸을 흔들어댄다. 이곳 미네소타는 유독 한국 입양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모국인 한국을 알고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대규모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I loved it. I'm enjoying the piano playing too. It's fun to teach our kids more about Korean culture. Have value of their Korean culture and take pride in their Korean culture. And we're very proud to be parents of a Korean American daughter, 2 daughters and a son. And today was a day of honor. 한국을 알리기 위해 이런 대규모 페스티벌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입양인 출신 존 페리 씨. 존 페리는 7살이라는 꽤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낯선 이국 땅에 보내져야 했던 그는 당시 자신의 가족들의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알고 있다. IT 기업 CEO로 성장한 기업인인 그는 다른 입양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팩을 창설했다. Actually, the original idea of NOPAC was to help other adopted Koreans to connect with each other in a professional way, so they can use each other's services and experiences to help one another. 이날 입양인들에게 반가운 얼굴이 무대에 등장했다. 2008년 KBS의 그 사람이 보고 싶다를 통해 어머니를 찾아 나선 존 휴스턴 씨. 그는 불과 7일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 모두 기적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Basically, when I first was driving into Kunsan, I was really nervous. The emotions of, building, coming up to seeing her, and it was, so long. It's been over 37 years, and it pretty much all the emotions just went out when I met her, and basically all I did was cry, and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that she wanted me to. 행사장에서 휴스턴 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자 어느덧 이방인들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37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 존 휴스턴 씨. 이건 미네소타에선 큰 화제가 돼 ABC와 NBC 등의 메이저 방송사에서 뉴스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장에 온 많은 입양인들에게 휴스턴 씨의 사연은 자신의 소망이나 다름이 없다. 존 휴스턴 씨는 모국을 떠난 지 40년 가까이 돼서야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한국을 처음 갔을 때도 매년 찾는 고향집을 가듯 포근함을 느꼈다고 한다. I really felt comfortable being in Korea. I really felt that I was actually home again. I was able to walk down the streets. Nobody, made fun of me or anything. I was able to talk to people. It was like I was home again. 한인 입양인들과 유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한복 패션쇼가 시작됐다. 전문 모델이 아니기에 걸음걸이와 미소는 어색하지만 이들의 동작과 표정엔 진지함이 묻어난다. 온몸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멋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자부심에 모두들 열심이다. Many Korean people think that's a sad thing, but I've always told my father that he should never be sad, he should never be sorry because if I didn't come, I don't know if my life in Korea would be that good right now. And I think many people that I talk to who are adopted Korean, we share the same thinking. 존 휴스턴 씨나 존 페리 씨 등과 같이 노팩의 회원들은 변호사, 기업 CEO 등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입양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Okay, I want to speak Korean. I'm taking in the fall, so I will learn, and I will come back next year and speak to Korean to everyone. I had fun too, just being a part of it and being involved in something that kind of brings me back to my roots without having to actually go over to Korea. It was something that was cool that would happen in Minnesota. 자신을 한국인 반, 미국인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인 입양인들. 이들은 자신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말한다. 누구보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이들의 모국 사랑. 앞으로도 당당하게 펼쳐질 것이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때로는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미국 사회의 주류로서 이렇게 성장한 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우리 입양인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그 태도, 자세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어떠셨나요? KBS 월드 한 네트워크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한.kbs.co.kr로 들어오시면요. 한 네트워크 블로그 만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보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 다양한 사연이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